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유래와 나는 늘 가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는 그곳에서 그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유리나,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여자만 좋아해.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함께 해온 그녀, 항상 밝고 따뜻했던 그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 알았어, 친구로서 응원할게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퇴근 후 혼자 있는 시간에 항상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닌 로맨틱한 감정으로. 하지만 그녀의 선언은 그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여자만 좋아하니까 나는 그냥 친구로 남아야 해.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주말마다 만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가끔 다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만난 애 정말 좋았는데 연락이 끊겼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위로했다. 너라면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러던 어느 가을날 유래가 갑자기 카톡을 보냈다. 오늘 저녁에 한강에서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그녀의 메시지는 평소와 달리 짧고 진지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다. 한강 다리 아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유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사실 나 너 좋아해. 처음부터 너였어. 여자만 좋아한다고 말한 건 나 자신을 속인 거였어. 너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내 마음은 너한테만 가 있어. 그 순간 세계가 멈춘 듯 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여자만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진심이야. 너 없인 못 살아.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내 짝사랑이 현실이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선택이 우리 둘을 행복하게 할까? 사회와 가족의 벽은 너무 높았다. 다음 날 출근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유래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어제 일은 진심이었어. 미안해. 갑자기 말해서 놀랐지. 나는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또 만나자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다시 한강으로 갔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유리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친구로 남아도 돼. 하지만 나는 너를 좋아하는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나도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너의 그 말이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시절 처음 만난 날 그녀가 동아리에서 나를 보며 웃던 모습, 그녀가 힘들 때 내가 안아주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떠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일이었다. 내 부모님은 전형적인 보수 가정이었다. 엄마는 늘 나에게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빠는 LGBT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쳤다. 그날 헤어질 때 유래가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봐. 나 기다릴게.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인지 두려운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아직 몰랐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만나지는 않았지만 주말마다 꼭 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손을 잡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유래는 늘 내 눈치를 살폈다. 내가 불편해할까 봐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도 그녀를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나는 진짜 레즈비언인가 그냥 유래만 특별한 건가 만약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문이 나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남자친구 이야기할 때 나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한 동료가 나에게 물었다. 유린 씨는 왜 연애 안에 남자들 줄 서 있는데 나는 그냥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속으로는 유래의 생각뿐이었다. 어느 주말 우리는 그녀의 원룸에서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끝나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게 키스했다. 처음이었다. 나는 몸이 굳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따뜻함에 몸을 맡겼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니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무서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무서워하지만 너랑 있으면 괜찮아.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밖에서는 친구처럼 행동하고 둘만 있을 때만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유래의 가족은 그녀가 아직 결혼 안 한 걸 걱정했다. 엄마가 자주 전화해서 선자리 나가라고 했다. 유래는 매번 거절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소개팅 사진을 보내오면 나는 핑계를 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유린 씨랑 유래 씨 자주 만나지 않아 둘이 좀 이상한 사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웃으며 아니야 그냥 오랜 친구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날 저녁 유래에게 이야기했다. 소문 돌고 있어 어떻게 하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무시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야 하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커졌다. 동료 한 명이 나에게 직접 물었다. 너희 진짜 사귀는 거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 동료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초췌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들에게 숨기고 사는 삶이 행복할까? 그날 밤 유래에게 전화했다. 나 좀 힘들어. 그녀는 바로 달려왔다.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도 힘들지만 너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점점 의심이 커졌다. 다음 주 유래의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유래는 나와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엄마가 선을 많이 잡아놨다고 했다. 유래는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미안해 잠깐만 참아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행복은 잠깐이었고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유래가 엄마 때문에 한 달 동안 연락이 뜸해졌다. 나는 매일 불안에 떨었다. 출근해서도 카톡만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에 만나자. 나는 바로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그녀는 너무 말라 보였다. 엄마가 계속 선을 잡아서 미치겠어. 나보고 빨리 결혼하래.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한참 동안 울다가 말했다. 나 너 포기 못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도 없어.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다. 나는 소리쳤다.
그럼 나랑 헤어지자. 그녀는 울면서 안 된다고 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주로 그녀의 원룸이나 내가 사는 곳 근처에서만 만났다. 밖에서는 절대 손도 잡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나를 불러 세웠다. 유린 씨, 요즘 유래 씨랑 안 만나? 유래 씨 엄마가 회사로 전화했어. 나보고 너희 사이 물어봤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부정했지만 동료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조심해. 요즘 그런 소문 안 좋거든. 그날 밤 유래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했다. 같이 살까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둘 다 월급이 많지 않았다. 게다가 가족의 반대가 너무 컸다. 유래는 말했다. 나 미국으로 유학 갈까 생각 중이야. 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는 웃었다. 나 영어 못해. 그녀는 진심이었다. 진짜로 생각해봐. 여기서는 우리 행복할 수 없어. 그 제안은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게 가능할까?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싸움도 잦아졌다. 유래가 늦게 연락하면 나는 화를 냈다. 너 또 엄마랑 선 봤어? 그녀는 울면서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야.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하자. 그날 헤어지고 나서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다시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그 한 달은 지옥 같았다. 매일 그녀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래가 내 집 앞에 나타났다. 비를 맞은 채 서 있었다. 유리나, 나 못 견디겠어. 다시 만나자.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못 견뎠어. 그날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단단히 약속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 약속은 우리를 다시 묶어주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아직 몰랐다. 소문은 결국 가족에게까지 퍼졌다.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유리나, 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대. 엄마 친구가 그러던데.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소문이야?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말했다. 너랑 유래가 사귄다는 소문이야. 나는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믿고 싶지만 내가 요즘 너무 변했어. 아빠한테는 말 안 했지만 만약 알게 되면 큰일 난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매일 전화했다. 유래랑 연락 끊으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내 인생 망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유래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 그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아빠가 그녀를 데리러 서울로 올라왔다. 유래는 집을 나와 내 집으로 왔다. 우리는 한동안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불안했다. 누가 문을 두드릴까 봐, 전화벨이 울릴까 봐. 우리는 점점 예민해졌다. 회사에서도 눈치를 받았다. 상사가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최근에 내 소문이 안 좋다. 조심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퇴근 후 유래와 크게 싸웠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녀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그날 밤 그녀는 집을 나갔다. 나는 후회했다. 다음 날 그녀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나도 생각할 시간 필요해. 그 후로 우리는 다시 연락이 뜸해졌다. 나는 매일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래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래가 병원에 입원했어. 너 때문이야. 나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수액을 맞고 누워 있었다.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날 우리는 다시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유래의 가족은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갔다. 나는 혼자 서울에 남았다. 매일 그녀에게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은 늦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다. 나 결혼할 거야. 가족이 강요해서 미안해.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다. 유래의 결혼 소식 후 나는 한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회사도 휴가를 내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매일 그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왔다. 결혼식 날짜야, 너 오지 마.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 나는 결국 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에 가서 밤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많이 변했다.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친구들도 나를 걱정했다. 유리나 좀 나가 놀자.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그녀를 생각했다. 1년 후 유래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성숙해 보였다. 유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해. 우리는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말했다. 나 아직 너 좋아해.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도 아직 좋아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우리는 다시 친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우정은 예전과 달랐다. 더 깊고 아팠다. 지금 나는 30살이 되었다. 여전히 혼자다. 가끔 유래와 연락한다. 그녀도 아직 혼자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나는 요즘 생각한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가족과 사회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대로 무너졌을까? 사랑은 정말 성별을 초월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우리 착각이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성 간의 사랑 앞에서 가족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